그러니까 첫 해는 학원 다녔는데 떨어졌고, 둘째 때는 도서관 다니면서 1년 했는데 그냥 예비로만 계속 붙고, 3년째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걔 학교에 데려다 주고, 남편한테는 독서 실어서 공부한다고 얘기했으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편입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,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, 그리고 공부가 잘 된 적이 없었어요. 딱 일주일. 근데 그때는 붙는 거예요. 그게 나이대가 한 30대. 그때가 한 37, 8 됐죠. 40 초반에 약대 졸업하고, 야. 약사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한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약대 시험 본 이유는 사업이라는 게 항상 좀 불안정하잖아요. 선생님 남편분이 그래서 계속 사업하셨으니까. 그날 바로 배당금을 줘요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저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법원에 직접 확인하세요. 그렇죠. 제 말 못 믿을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렇게 몰라가지고 사실은 다행히 그날 바로 준다고 그러셔서 바로 줘요, 바로. 그래서 그날 12시까지 꼭 도착해달래요. 자기네. 그래서 그때까지 이사 잘 못하던데 다들이요. 일찍 가봤자. 그렇죠. 이랬더니 아니래요. 그랬더니 그날 당일날 전화 와서 자기네 11시까지 기사팀 다 뺀다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11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다고. 그래서 네네. 업체에 전화해서 다 받았다는 확인서 사진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줬죠. 관리비도 잘 정산한 거고. 네. 관리비 연체된 게 250 정도 돼 있으면, 만약에 제가 점유다고 세입자다라고 하면 뭐 이사를 받아도 그대로 본인은 또 나가는 돈이니까 의견이 좁혀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들었는데, 그래도 첫 번째 명도에서 좋은 분 만나신 거라고 생각이 좋은 들어요. 분 만났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요. 그 절차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낙찰자한테 반감조로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긴 한데,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러니까요. 그 입장이라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. 그렇죠. 내가 피해본 거에 대한 원인을 우리 낙찰자가 되다 보니까. 근데 그 부분은 정확히 분리를 해주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이사한 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돈을 다 못 받고 가시는데 앞으로 가시는 데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뭐 서로 좋은 말 하고 맞아요. 살면서 뭐 불편한 거 없었냐 물어보고. 맞아요. 그 정도. 그랬어요. 나중에 여기 점유했던 분한테 또 물어볼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, 네. 그렇게 원만하게 합의하고 진행하는 게 우리가 길게 봤을 때도 더 네.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이사비 합의를 하고 나니까 그 이삿짐 센터하고 계약한 서류도 문자로 보내왔더라고요. 며칠날 계약서. 근데 보니까 이사 비용이 100만 원 훨씬 넘더라고요. 그럼요. 진짜 싼 데 찾아야 1톤 트럭으로 해야지 뭐 100만 원 이하가 아닐까 싶어요.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 정도면 굉장히 이사 협상까지 원만하게 잘 됐어요. 된 편이라고 생각이 그쵸? 좀 드네요. 잔금 치르고 한 달 조금 더 지나서. 그럼 낙찰받고 한 2달, 3달? 네, 2달 조금 넘었으니까. 2달 좀 넘는 기간에 이렇게 튼튼한 집을 인도받은 거는 네. 선방하셨다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라고 생각을 네. 합니다, 스님. 요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쭉 생긴다면 백채도 하지 않을까요? 그럼요. 백채 그 이상 하실 분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네. 너무 급하지 않게 저도 저를 좀 이렇게 가셨으면 누르고 좀 있습니다.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, 스님.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.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연봉에 있어서는 상위 한 1% 이상 되는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네.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직군에 계시는 거잖아요. 굉장히 안정적이고 소득도 낮은 편은 아니라고 네. 생각하는 약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약국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선생님하고 너무나도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는 인천까지 또 와가지고 이 빌라를 월세로 늘려가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, 선생님. 그 약사를 하신 지는 좀 늦은 나이에 하셨다고 네. 제가 들어가지고 좀 늦게 약대 편입해서 한 40 정도에 41인가에 졸업했어요. 그럼 그 전까지는 주부로 계속 까지도 계셨던 거예요? 논 적이 없어요.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. 그래요? 예. 일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? 그냥 회사?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남편 동대문 시장에 매장 오픈하면 제가 거기 앉아 있고 이렇게 보조 역할을 좀 예. 하셨구나. 또 남편께서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다고 제가 네. 언뜻 들어서. 둘째를 놓고 집에서 1년 쉰 거 말고는 정말 저 태어나서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살았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. 누가 시켰냐고요. 진짜. 선생님 남편분 사업하는 거 좀 보조 역할을 하고 계시다가 약대 편입은 어떻게 갑자기 좀 하시게 된 거예요? 일반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, 이거 쉬운 공부가 아니잖아요. 시도하는 게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되게 들어요. 제가 요즘에 이 불타는 트롯맨에 손태진이 후배들의 아름다운 등 떠밀림에 밀려서 대표로 노래한다 이런 멘트를 하던데 저도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. 그런데 선생님 다 잘하실 것 아니에요. 같은데.
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데 남편이 듣기로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열심히 했다 소리를 듣고 도대체 살림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그 무엇도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공부를 좀 했다니까 편입 시험 봐가지고 선생님을 해보는 게 어때? 제가 교대를 다니다 중간에 그만뒀거든요. 그러셨구나. 네, 그래서 근데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교대를 못 갔어요. 시험 본 수능 본 걸로 가지고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2년 정도만 마치고 편입할 수 있는 자격만 맞춰둔 거죠. 일반 편입하면 대학 2년은 맞춰야 되잖아요. 아, 수능을 다시 봤어요? 제가 결혼한 그 해에 임신 5개월 때 수능을 봤어요. 야, 진짜 지독한 분이네요, 선생님. 근데 그 임신한 몸으로 그 네, 이거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자다가 시험 보러 한 상황이죠. 그래서 성적이 원할 만큼 안 나와서 처음에 좋은 학교로 가려는 전략이 아니고 편입 전략을 한 거네. 원래는 그때 수능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네. 안 나와서 원하는 데를 못 갔으니까 네. 그럼 일단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서 2년을 맞춰놓고 그때 네네. 왜냐면 또 둘째가 태어났거든요. 아.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남편 사업하는 거 도와주다가 제 공부의 시작은 다 남편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라.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나는 좋지 뭐. 앉아서 공부하는 건 제가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2년은 맞춰놓고 삼수했어요. 약대 편입은. 그러니까 첫 해는 학원 다녔는데 떨어졌고 둘째 때는 도서관 다니면서 1년 했는데 그냥 예비로만 계속 붙고 3년째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걔 학교에 데려다주고 남편한테는 독서 실어서 공부한다고 얘기했으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편입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니야 그래도 시험을 한번 더 봐볼까 하고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그리고 공부가 잘 된 적이 없었어요. 딱 일주일. 근데 그때는 붙는 거예요. 그게 나이대가 한 30대. 그때가 한 37, 8 됐죠. 40 초반에 약대 졸업하고 야. 약사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한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약대 시험 본 이유는 사업이라는 게 항상 좀 불안정하잖아요. 선생님 남편분이 네, 그래서- 계속 사업하셨으니까.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안 돼? 그러는 거예요. 뭔 보험을? 아니 남편께서? 약대 같은 데 들어가서 약국하면은 나중에 혹시 뭔 일이 있으면 했더니 그거 난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시네요. 그 주변 사람들도 남편이 또 그렇게 하란다고 또 하냐? 이러는데 나는 그냥 돈 안 벌고 집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괜찮아. 이렇게 된 거죠. 그 돈에 애들 보는 걸 다 남편이 서포트를 한 거죠. 그건 고맙게 생각해요. 그럼요. 그런 지원이 또 있으니까 네. 온전히 그 그쵸. 공부에 또 집중할 수 있지 네.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. 네. 그런데 이제 약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약간 안정된 상태가 됐는데 뭐 수입도 나쁘진 않아요, 솔직히. 그러니까 그 수입이라는 게 남편분, 제 거. 선생님. 네, 남편 건 저 모르겠고 이제 각자.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약국도 전에랑 다르게 입지가 좋은 위치에 있는지 주변의 병원들이 어떤지에 따라 사실 되게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. 근데